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도움이 되고자 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까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뭐가 되었다? 광복이 되었습니다. 자, 광복이 되었으나 우리가 정부가 있었나요? 없는 과도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건준이라는 조직이 준비가 있었죠. 자, 이 건준이 이끄신 분이 누구였죠? 여운형 선생님이셨죠. 하지만 38도선을 기점으로 위쪽에는 북쪽에는 소련군, 밑에는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는 뭐가 동시에 군정이 동시에 있었는데 이 군정이 건준이 활동을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이게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를 안 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고요. 이 회의에서 총 3가지가 결정이 난다고 했죠. 일단 한국에 어떤 정부를 세워주고 임시정부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몇 년간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고 그거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내용 때문에 좌우 대립이 분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안건 따라서 미소 공동위가 설치됩니다. 1차 때 미국 소련 사이에서 참가 단체의 수를 놓고 갈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결렬이 나면서 이 1차 회의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누구의 이승만의 어디 발언으로 정읍 발언으로 자 이게 남북이 갈라지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운영 선생님하고 김규직 선생님이 갈라진 좌우를 모아자 좌우 합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좌우 합작 운동도 실패를 끝났고 결국 몇 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결렬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미소 공동위원회 1, 2차 다 결렬 났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정부를 세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골이 아팠던 미국은 아이 나 한반도 문제 너무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 이 어디 문제를 한국 문제를 이쪽에서 대신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문제를 어딘가에 토스를 해버립니다. 그 조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질서를 교육한다고 얘기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UN으로 한반도 한국의 문제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UN에서도 한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 2번의 회의를 하게 돼요. 가장 큰 회의인 UN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리게 되냐면 야, 너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남북 총선거 실시는 해라.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냐면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남한하고 북한의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어디 인구가 월등하게 더 많다? 남한 인구가 월등하게 더 많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UN 총회에서 얘기한 남북 총선거대로 실시를 했을 때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보다 어디 유리한 입장이 남한이 유리한 입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북한과 소련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찬성할까요? 절대 찬성 안 하죠. 그래서 예스다 노다. 네, 당연히 노를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하고 소련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 UN 남북 임시단이 임시위원단이 정확히 적을게요. 총선거 때문에 남한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찬성을 안 합니다. 이른바 들어오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영어 이씨.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하고 소련 입장에서는 총선거에서 UN 총회에서
결정됐던 남북 총선거 안건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총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리면서 이 소총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북한하고 소련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쪽에서 선거 못하겠다. 이른바 우리말 듣는 어디만, 밑에 있는 남한만, 가능한 남한만 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 총선거를 결의하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북쪽에서는 선거를 안 하고 밑에 남한만 선거를 실시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북쪽에는 아니고 어디만 선거를 하니까 남쪽만 선거를 하게 되니까 어디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남한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 단독 정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남한만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 원했던 게 찢어져서 살기를 원했었나요? 아니죠. 찢어져서 살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남한만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거는 이거 다른 말로 뒤집으면은 민족이 뭐 되는 겁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사람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일까요? 반대하는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물씬 풍겨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반대 의견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 어느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십니다. 자,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안건인데요. 많이 나오는 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무슨 글을 남기시냐면 3천만 동포의 읍소함이라는 글을 남기시게 돼요. 이른바 우리나라 동포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쓰신 글이 되는데, 이 글에서 김구 선생님은 어떤 말을 하시냐면,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져 누울지언정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단독 정부 수립, 남한만 단독 정부 세우는 거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삼촌이 구체적으로 다 썼냐면요. 요게 시험에서 굉장히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글입니다. 근데 글 안에서 딱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38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만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를 하신 게 아니고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때문에 엄청나게 가슴 아프고 슬픈 사건이 터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삼촌은요, 학교 다닐 때 이 사건을 배운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사건이 딱 4월 3일 그 기점에서 터진 건 아니고, 이 사건이 터지기 1년 전쯤에 3.1 운동 행사 때 미군정이 조금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반대 시위를 했던 그 시민들을 미군이 발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는데, 제주도 안에 숨어있던 좌익 세력들이 이거를 이제 부추기면서 일이 더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 양민분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제주도 분들 가면 재산 날짜가 똑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다루냐면요, 이 제주 4.3 사건을 놓고 남한만 일어나는 단독 선거에
반대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뒤에는 어느 세력이 또 있었었냐면 좌익 세력이 있었는데, 이 좌익 세력을 추출하겠다라고 했던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양민분들이 학살이 됐다는 거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이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선거구 두 곳이 선거를 아예 못해요. 그 정도로 격렬한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남한 단독 선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몇몇 사람들을 치고 빼고는 그렇게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한 번 더 움직이십니다. 김구 선생님이 누구랑 손을 잡고? 김규식 선생님과 손을 잡고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만나자? 북한 쪽을 직접 만나보자라고 얘기해서 김구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남북 협상이라는 걸 진행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8도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그냥 38선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평양으로 가십니다.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우두머리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때 당시 평양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남북 지도자 회의라는 게 개최가 되게 돼요. 여기서 성과가 크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전혀 안 된 것도 아니었어요. 이 남북 지도자 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면 안 되니 이래 해보자라는 공동 성명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무시를 해버린다. 미소가 무시를 해버려요. 미국 소련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셨던 어느 선생님께서, 김구 선생님께서 이 과정에서 암살을 당하세요. 앞에 좌우합작 운동에서 여운영 선생님이 암살되시고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가 뭐였죠? 실패였죠. 여기서 여운영 선생님이 암살되셨으니 남북 협상도 또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하나같이 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제주 4.3 사건이 전혀 진척이 없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뭐가 없으니까, 대의 명분이 없었던 사건이니까, 진압하는 정부 쪽에서. 자, 결국에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라도에 있던 여수 순천의 군인들한테 이 제주 사람들을 토벌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여수 순천 11구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질 즈음이면 남한 단독 선거가 실시가 돼서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행정구역상 이쪽 지역이 제주도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제주 진압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장 내가 제주도에 진압을 하러 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있을 수가 있다. 내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군인들이 그거를 오붓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누가 절묘하게 이용을 하냐면 군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이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자라는 것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 가족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서 이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진압 명령을 받았던 이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은 이걸 굉장히 또 신속 진압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또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시게 됩니다. 또 뭐가 일어나게 된다? 양민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수 순천 11.9 사태나 제주 4.3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크게 시험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요. 이파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건 3가지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고르게 되는 답은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1.9 사태 이렇게 답을 고르는 데서 거의 대부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구 선생님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문에서 지문 박스 안에 3천만 동포의 읍고함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고 남북협상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요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우리 앞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가 완전히 갈라질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합작 운동이 있었죠?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무슨 협상이 있었죠? 남북 협상이 있었어요. 이 2개 운동에 모두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걸리시죠? 그렇죠. 김규직 선생님이 걸리는데, 김규직 선생님이 좌우 합작할 때는 어느 분과 손을 잡고 여운영 선생님과 손을 잡고 했고, 남북 협상은 어느 분과? 그렇죠. 김구 선생님과 손을 잡고 했죠. 그리고 요 2 사건의 원인을 각각 따져봤더니 좌우합작 운동 같은 경우에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 누구의 무슨 발언 때문에, 그렇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원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남북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단독선거? 남한 단독선거, 이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요 부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빈칸 뚫어가지고 암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파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원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암기를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고요. 미군이 자, 남북의 문제를 어디에다가 넘기게 된다? 그렇죠. 유엔에다가 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남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죠. 유엔 총회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처음에 어디 다 같이 남북 다 같이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인구 비율로 진행을 하자고 하니까 북한하고 소련에서는 이걸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총회가 아닌 유엔 무슨 총회?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어디에서만, 그렇죠, 남한만 단독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는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갈라져서 살기 위해서 해방하고 독립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 읍고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제주도에서 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의미로 시험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앞에 삼촌이 얘기할 때 미군이 발표한 게 아니라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를 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정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뭉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어느 분과 같이, 김구 선생님이 김규직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갑니다. 이른바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시러 가시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협상이라고 한다? 남북 협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도 얘기가 잘 됐지만 미소가 이걸 모두 무시하게 되고,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되시면서 암살당하시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디하고 어디에 있는 군인들한테 여수하고 순천에 있는 군인들한테 이거를 진압을 하라고 했지만 가족들이 워낙 제주도에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면서 터진 사건이 여수 순천 11구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남북협상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태 이게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나면 이제 가슴 아프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뭐가 들어서게 된다. 단독으로 남한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내용이 이제 다음 파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파스 내용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항상 최고는 아닐진 몰라도 항상 뭐는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